기원전 109년 한무제는 6만여 명의 수륙양군을 동원하여 고조선을 침략하였다. 그러나 전쟁 초기 한나라 수륙양군은 고조선에게 연전연패를 당하였다. 한나라군의 참혹한 패전에 대해서는 제사부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한무제는 위산을 사신으로 보내 휴전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기 조선열전의 기록 중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장면이 펼쳐진다. 사기 조선열전 제5부 휴전협상 결렬되다. 고조선의 일만 결사대. 과연 무엇을 노렸나? 사마천의 기록을 따라가 보자. 1. 한나라가 휴전을 요청하다. 천자는 양 장군의 전세가 유리하지 않다고 여기고 위산으로 하여금 군사의 위험을 갖추고 가서 우거를 달래게 하였다. 우거는 사자를 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항복하기를 원하였으나 양 장군이 신을 속여서 죽일까 두려워했는데 이제 신절을 보았으니 항복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태자를 보내 들어가 사죄하게 하고 말 5,000피를 바침과 아울러 군량미를 내주었다.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급반전이 일어났다. 초기 전투에서 고조선은 연전연승을 거두며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거왕은 한나라 사신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무제는 위산을 사신으로 파견하며 군사의 위험을 갖추고 가서 우거를 달래라는 칙령을 내렸다. 그러나 연전연패를 겪던 한나라가 무슨 군사적 위험을 내세울 수 있었겠는가? 한나라는 우거왕에게 어떤 달콤한 제안을 했던 것일까? 이후 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한나라가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고 영토를 할양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협상은 이루어졌고 우거왕은 태자를 장안으로 보내 사죄하며 말 5,000필과 군량미를 바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태자는 무장한 1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말 5,000필과 군량미를 갖추어 장안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항복을 위해 가는 길에 1만여 명의 무장한 대군을 동반하다니 우거왕의 진정한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어지는 기록을 살펴보자. 2. 휴전협상 결렬되다. 무리마녀인이 무기를 지니고 막 폐수를 건너려 할 때 사자와 좌장군은 그들이 변을 일으킬까 두려워 태자에게 말하기를 이미 항복했으니 사람들에게 병기를 버리라고 명하시오라고 하였다. 태자도 역시 사자와 좌장군이 자기를 속이고 죽일까 의심하여 끝내 폐수를 건너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가 버렸다. 위산이 돌아와 천자께 보고하니 천자는 위산을 죽였다. 태자가 1만여 명의 무장 병사를 이끌고 막 폐수를 건너려 할 때 한나라 사신과 좌장군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그들은 태자에게 이미 항복했으니 무기를 버리라고 요구했다. 일이 틀어졌음을 직감한 태자는 병사를 이끌고 왕검성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로써 협상은 결렬되었다. 태자가 이끈 1만여 명의 대군과 5,000필의 말은 유사시 5,000의 기병을 포함한 1만의 결사대로 변모할 수 있었다. 이 정도의 병력이라면 폐수를 건넌 후 왕검성과 호응하여 한나라 대군을 포위하고 섬멸할 수도 있었다. 또는 곧바로 장안으로 진격하여 한무제를 노려볼 수도 있는 전력이었다. 당시 한나라 조정에는 흉노 왕자 김일제를 비롯한 수만 명의 흉노 병사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다. 평소 흉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고조선이 이들과 연계하여 변란을 일으킨다면 충분히 장안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고조선의 1만 결사대. 그들은 과연 무엇을 노렸을까? 잠옷 궁금증을 자아내는 장면이다. 협상이 결렬되고 위산이 장안으로 돌아와 경과를 보고하자 한무제는 위산을 처형했다. 한나라는 연전연패로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다고 사신을 처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가 잃은 것이 없었다면 굳이 사신을 죽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협상 중 막대한 뇌물을 제공했음에도 빈손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한무제의 분노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쨌든 고조선과 한나라의 흥미진진한 휴전 협상은 수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3. 한나라가 왕검성을 포위하다. 좌장군이 패수상군을 격파하고 전진하여 왕엄성 아래 이르러 서북쪽을 포위했다. 누선군도 또한 가서 합세하여 성의 남쪽에 주둔하였다. 우거가 끝내 성을 굳게 지키므로 몇 달이 되어도 함락시킬 수 없었다. 좌장군은 본시 시중으로 천자의 총애를 받고 있는 데다가 연과 대지방 군사를 거느렸으므로 굳세였는데 싸움에 이긴 기세를 타고 군사들이 더욱 교만해졌다. 누선 장군은 제나라 병사들을 이끌고 바다로 출병하였으나 이미 여러 번 싸움에 패하고 군사를 잃었으며 앞서 우거와의 싸움에서 곤욕을 치른 패잔한 군사들이라 군사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장군은 부끄럽게 여겨 우거를 포위하고도 항상 화평을 유지했다. 휴전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지만 그 전후로 전세는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협상 이전에는 고조선이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나 이후 한나라 군대가 승세를 타고 왕검성을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도대체 협상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나라 좌장군의 진격로를 살펴보면 그는 고조선의 패수상군을 격파하고 왕검성으로 진격하였다. 패수상군은 패수상류를 지키는 군대로 패수는 제사부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하북성 보정시를 흐르는 당하였다. 당하 상류에는 도마관이라는 험준한 관문이 있으며 이는 당나라 때 평주 유림관이다. 이 도마관은 왕검성에서 한나라 장안으로 가는 지름길로 한나라 사신서파와 위산도 이곳을 지나갔으며 우거왕의 태자 역시 이곳에 패수를 건너려고 하였다. 휴전 협상 기간 동안 좌장군은 이 지역을 자주 드나들며 지형과 패수상군의 배치를 면밀히 관찰했을 것이다. 또한 패수상군의 지휘관을 뇌물로 매수할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좌장군이 패수상군을 손쉽게 격파하고 왕검성으로 진격한 데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나라의 수룡 양군이 왕검성을 포위했지만 우거왕이 성을 굳게 지켜 몇 달이 지나도록 함락시키지 못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나라군 내부에서는 주전파와 주화파가 대립하였다. 좌장군은 패수상군을 격파한 기세를 몰아 빠르게 왕검성을 공격하려 했으나 누선 장군은 이전의 큰 패배로 인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화친을 주장하였다. 4. 주전파와 주화파의 갈등 고조되다. 좌장군이 맹렬히 성을 공격하니 조선 대신들은 몰래 사람을 보내 사사로이 누선 장군에게 항복을 약속했으나 말만 오고 갈 뿐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좌장군은 여러 차례 누선과 싸울 시기를 정하였으나 누선은 조선과 약속을 급히 이루려고 싸움에 나가지 않았다. 좌장군 또한 사람을 보내 조선이 항복해 올 때를 탐문하였으나 조선은 이를 반기지 않고 누선 쪽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 그로 인해 양 장군은 서로 반목하게 되었다. 좌장군은 마음속으로 누선은 전에 군사를 잃은 죄가 있는 데다가 지금은 조선과 사사로이 잘 지내고 있으며 조선 또한 항복하지 않으니 반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였으나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나라군 내부에서 주전파와 주화파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특히 좌장군은 누선 장군이 왕검성을 공격하자는 약속을 수차례 어겼을 뿐만 아니라 조선과 사사로이 잘 지내고 있으므로 모반을 의심하게 되었다. 양 장군이 반목하여 왕검성의 함락이 늦어지자 한무제는 제남태수 공손수를 전장으로 파견하여 상황에 맞게 이를 바로잡도록 하는데 이어지는 기록을 보자. 5. 제남태수 공손수를 전장에 파견하다. 천자는 장수들이 이를 이룰 수 없으므로 전에 위산으로 하여금 우거를 달래 항복하도록 하여 우거가 태자까지 보냈는데도 위산이 이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좌장군과 서로 계교가 틀려 마침내 약속이 깨어지고 말았다. 지금도 양 장군이 성을 포위하고도 역시 의견이 어긋나고 달라서 오래도록 결판이 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제남태수 공손수를 보내어 이를 바로잡고 상황에 맞게 처하도록 하였다. 6. 한나라 주전파가 득세하다. 공손수가 도착하니 좌장군이 조선이 항복할 형편에 이른 지 오래되었는데도
항복하지 않는 것은 사정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누선이 여러 차례 싸우러 나오지 않은 것과 평소 뜻하는 바를 공손수에게 낱낱이 고하였다. 이어 지금 이와 같으니 누선 장군을 체포하지 않으면 크게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누선 혼자만이 아니고 조선과 함께 우리 군사를 멸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공손수도 이를 옳게 여기고 부절로 이를 의논하자고 누선을 불러 좌장군 진영에 오게 하고는 좌장군 휘하에 명하여 곧 누선 장군을 체포하고 군사를 합친 뒤 천자에게 보고하자 천자는 공손수를 죽였다. 공손수는 누선 장군이 모반할지도 모른다는 좌장군의 말만 듣고 누선 장군을 좌장군 진영으로 불러들여 체포하고 군대를 합쳤다. 공손수가 돌아가서 보고하자 한무제는 공손수를 죽였다. 왜 공손수를 죽였을까? 사마천은 조선 열전을 평하면서 좌장군 순체는 공로를 다투다가 공손수와 함께 주살되었다고 하였다. 아마도 한무제는 협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공손수가 정반대로 일처리를 하여 분노한 듯하다. 한편 수류경군을 합한 좌장군은 맹렬히 조선을 공격하는데 이어지는 제6부 고조선 내부 반란으로 무너지다에서는 고조선의 장상들이 반란을 일으켜 우거왕을 암살하고 한나라에 항복함으로써 왕검성이 함락되는 가슴 아픈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뭉치면 흥하고 분열되면 망하는 역사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6부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